남가주 한인 교계를 잇는 연합의 광장, 교회와 성도를 잇는 화합의 광장, 주비스의 오후 시간을 책임집니다. 주비스 광장, 안녕하세요. 서소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또 회심한 이후에 신자라면 한 번 정도는 해외 선교, 또 선교지에 대한 헌신, 고백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국에 있었더라면 멕시코 같은 지역은 막연하게 굉장히 먼 곳의 선교로 느껴졌을 텐데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과 멕시코 선교는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삶을 감당해내시고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과 함께 멕시코 현지 훌륭한 선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형술 집사님 이 시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형술입니다. 예, 우리 최형술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오늘 좀 이거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선교사는 아니고요. 예. 선교하는 교우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좀 열어두었습니다. 직접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직접 관련 선교 자료도 많이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위주보건방송 채널 참여하셔서 오늘 함께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은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가슴을 정말 뜨게 하는 단어죠. 일반 신자들에게도. 네. 그런데 멕시코 선교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멕시코 선교를 얼마나 감당하신 거세요? 몇 회? 얼마나 감당했냐고 말하면 좀 부끄럽죠. 많은 실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네.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한 100여 차례 제가 멕시코 국경 지역 티후아나, 데카테, 엔시나다, 로자리또 이런 지역을 한 100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느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선교에 인볼브하게 됐습니다. 아니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시고 평신도 선교사신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잡이 따로 있으시고. 선교사라고 말하기 평신도로서 선교하는 교우인 거죠. 선교사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멕시코 국경 미국에서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00회 이상 하셨으면은 너무 눈인사하시고 친근하시겠어요? 요즘은 국경에서. 올라 꼬모스타 웬만한 스페니쉬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국경에 이제 직원분들 다 아시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워낙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네. 아니고 이제 길은 거의 지도 없이 GPS 없이도 웬만한 큰 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됐죠. 네, 멕시코도 한인분들에게 알려진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최형술 선교사님이 좀 주력하고 계신 사역지는 어디세요? 현재는 통틀어서 티후아나 일원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데카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데카테입니다. 데카테에 보스코 렌치어라는 고아원이 있어요. 이 고아원은 약 한 4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지어졌는데 제법 크게 시설이 아주 좋아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인데 농구장도 있고 조그마한 과수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36명 정도밖에 케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큰빛 선교회인가요? 파사데나다에 있는 네네. 교회에서 파송하신 제동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을 교회 사역을 하시고 그 교회를 돕고 그 고아원을 돕고 있는 과정에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거기를 들락거리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고아 아이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오전에는 공립학교를 다니지만 오후에는 방치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력도 없고 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내일 주님이 오시면야 한번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살고 삶을 영위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직업을 갖고 건강한 크리스찬을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소년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튼 거죠. 제 마음속에. 예. 이 멕시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해야 될 핵심 사역이 바로 고아원 사역 그리고 그 아이들을 비전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멕시코에 고아원이 은근히 좀 많고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100% 고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케어를 못해서 고아원에다 맡기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꼭 고아원에만 포커스 맞춘다는 건 아니고 한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한 30-40분이 계세요. 네. 반은 미국에서 파송되신 분, 네. 또 반은 한국에서 파송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보통 열심히들 하시는데 역부족이시죠. 많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단기 선교로 또는 2박 3일 BBS 같은 걸로 해서 많이 돕고 되는데 주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또는 미국 교회들이 하는 거는 구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네. 저도 남과 사랑에 출석하는 남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또는 다른 교회를 갈 때 같이 많이 노방전도를 가고 구제 사역을 갔는데 상당수의 젊은 친구들이 토요일 날 어슬렁거리는 젊은 친구들은 드라바코를 찾아요. 일감 찾는 거예요. 일 없냐고, 자기가 할 일 없냐고. 그리고 교회 자녀들은 교회 오는 어린이 남루하고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친구들을 좀 신앙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직업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 안정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사역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신앙도 스며들고 신앙 교육도 가능한 건데, 뭐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주신 건물도 있고 고아원, 뭐 기숙사 건물도 있는데 이번에 말씀해주신 이 데카테 보스코 렌초라는 네. 고아원 인근 지역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네. 선교 비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한 가지 잠깐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선상에서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를 찾는 거 직업 교육이 안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또 1, 2년 지나면 재미있게 그 시간을 영유하시다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면 그 시간 보링 하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매출시키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이 보스코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자주 가게 된 동기도 있지만 네. 보스코 고아원이 이 경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고아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보더라인하고 국경하고 한 5분 10분 거리예요. 그리고 또 이미 땅이 있고요. 거기 고아원에 멕시컨 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꼭 지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른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들이 자는 곳은 굉장히 남루하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는 1주고 2주고 각오를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거나 견뎌낼 수 있지만 미국에서 부유한 삶,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장기전에 있어서는 취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좀 오랫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묵으시려면은 좀 편안하고 시큐리티 안전한 지역으로 이런 곳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기숙사 재능 기부자의 기숙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곳에 있는 현지 자녀들 고아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 네. 이제 전문 교육 직업 훈련을 위해서 네. 예, 건물도 있지만 강사님들의 숙소 사택 네. 예, 숙소를 짓고자 건축 비전을 네. 지금 잡고 계신 거네요. 네. 와,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시민권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현지에 건축을 하신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이미 하신 선배들이 많으시 선교사님들, 선배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준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는지 이 건축을 벌써 하고도 남으셨을 것 같다 제가 생각드는 게 우리 선교사님이 도움을 굉장히 주셔서. 꼼꼼하게 준비를 다 하시고 지금 오늘 가져오신 거 오늘 유튜브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선 조감도를 보시면은 네.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터인데 이게 이제 그 조감도입니다. 우리 이면상 집사님이라는 건축 설계사이신 집사님이 그 설계를 해주셨고요, 도면을. 그다음에 이 조감도는 은혜하님께 다니신 김두건 장로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이 조감도를 그려주셨어요. 이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이 2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기숙사로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들이 재능 기부하시고 강사로서 수고하실 분들이 묵으실 수 있는 곳, 또 오전에는 가르치고 오후에는 또 쉼을 갖는 그런 장소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림이 너무 멋있고요. 그러면 지금 건물이 크게 2층 건물로 세 채인가요? 아니 세 채는 아니고 맨 앞에 있는 앞에 것만 있는 저희가 노란색 빌딩. 뒤에는 이제 배경으로 나온 거고요. 네. 노란색 빌딩 2층. 네. 이 미국식 건축 같아요. 그렇죠. 뭐 저기 우리 이면상 설계사님께서 네. 미국식으로 지으신 거죠. 목조 건물로 이렇게 예. 지어놓으신. 한마디로 그런 선교 건축 숙소 뭐 기숙사를 이렇게 설립해 놓으시면 네. 이후에 활발한 선교를 이는 브릿지 역할을 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죠. 예. 활용하실 수 있고. 예. 여기서 잘 직업훈련 학교를 수행을 하다 보면 네.
이미 기존에 있는 많은 그 선교관들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선교관들도 이와 같은 롤 모델을 통해서 개조를 하거나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롤 모델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현재 왜 선교직 저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네.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유용한 예, 선교 아나운서님 비전이 방금 아니실 것 말씀하셨는데 같아요. 네. 이미 교실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많은 거죠. 선교사님들이 맨 먼저 가서 하시게 되면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교회는 주중에는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중에 가서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낮 시간은 더더욱. 그래서 제가 어릴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동네 애들을 뭐 ABC라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가르쳐주겠다고 자꾸 들락거리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스며 들어가는 계기를 그 브릿지 역할을 툴로서 직업훈련학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 학교에 대한 뭐 여건은 조금 충분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기 위해 강사분들이 그렇죠. 네, 잘 맞습니다. 머무실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최형술 선교사님께서 교단 파송 아니시고 교단 소속 아니시고 선교지에 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이지만 예, 특별하게 파송되고는 없고요. 와. 하나님이 그냥 하트를 주셔서 굳이 말하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간호학도로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다녔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도 해외 선교를 많이 가가지고 패스포드 2권이 뭐 도장이 찍힐 여력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특히 난가주 사랑에게 의료팀하고도 많이 다니고 또 기타 다른 교회 의료 선교팀들하고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는 중에 선교는 저하고 사실 먼 얘기로 알았어요. 네. 선교는 콜링 받으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저희 아내가처럼 의료인들이나 스페셜한 기술자 전문인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음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최순자 박사님이 그 창립하신 선교기관인데 평신도로서 선교사를 돕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자마가 있는 달라스에 지금 본부가 옮겨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 선교의 툴들, 자연농업, 안경사역, 뭐 물사역 등등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선교는 그 콜링 받거나 전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라도 해야 된다는 그 대사명의 원리를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저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직업훈련학교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의 기도 중에 매출을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하고 현지에 있는 자녀들, 그 멕시코 청소년들을 키우면 장래에 건전한 크리스찬들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물질 후원, 선교지 후원, 또 직접 방문하셔서 또 시간으로 헌신으로 할애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선교사이신 아내분을 잘 만나셔서 이렇게 그런 것 선교사로 같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한 것 같아요. 헌신하고 계신 건데요. 저도 멕시코 그 엔사나다 지역은 그나마 관광지로 그나마 여건이 조금 낫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네. 약간 외곽 지역의 고아원 그리고 마약 중독, 약물 중독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가봤는데 들어가는 길만 해도요 전혀 비포장도로라서 멀미가 굉장히 심하게 날 정도로 여건이 조금 네. 굉장히 낙후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먹고 있는 숙소도 묵고 계신 숙소도 너무 낙후하고요. 굉장히 열악하죠. 예. 일단은 좋은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 방문했던 고아원에 계신 분들 이제 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도 여기 고아원 출신이다. 그런데 그때 한인 선교사 분들과 또 크리스천 분들이 후원하고 지원해 준 그 사랑으로 자라면서 크리스천이 되고 내가 이곳에 이렇게 아이들을 또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예, 이렇게 믿음의 고백, 회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품고 계신 비전과 같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과 환경을 잘 심겨주는 역할 너무 중요하겠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예, 어떠세요? 거기 고아원 방문하시면서 영혼들 만나보실 때? 저는 처음엔 안 그랬지만 갈 때마다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전달해 줄 때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오히려 성숙해지는 것 같고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죠.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교회에서 수박 주고 크레용 주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를 성경학교. 끌려갔다. 네. 뭐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쫓아갔다가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저를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순수한 영혼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불일들 일어나죠. 네. 그런데 지금 품고 계신 비전의 일단 핵심은 여기서 같이 저희가 협력할 선교사분들의 인력, 맨파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자재비 확보부터 건축 전문가들의 탤런트가 좀 필요한 거네요. 네, 현재 잠깐 그 준비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건축 도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상 설계사님께서 이미 설계를 완료를 해주셨어요. 측량까지 다 몇 번 하셔가지고 그 무료 봉사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조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비는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몇 분 친구분들이 자재비를 다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완료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건축해야 될 인력인데 네. 그 기술자들은 제가 속한 마음의 선교회를 통해서 시카고의 8분의 건축 설계가 아니라 건축 기술사들이 계시답니다. 이분들이 샌디에고 비행기 타고 오셔서 티juana 지역에서 2번 개척교회를 지으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래요. 이분들이 자원하시겠다고 구두로 확인을 받았고요. 또 마무리나 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협력을 위해서 LA나 샌디에고 지역에 건축으로 봉사해 주실 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분들 우리가 30년 동안 약 한 30년 동안 그 생업으로 삶을 유지하다가 은퇴하시게 되면 그 생업이 얼마나 굉장한 그 노하우가 쌓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미용이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수리라든지 냉동 기술이랄지 또 영어, 뭐 전기 재봉, 기타 우리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쓰는 삶의 어떤 그 직업들이 모두가 거기에 직업 창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이걸 가르쳐 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술도 타치하지만 매일같이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술 봉사하실 재능 기부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먼 곳 남가주 가까운 남가주를 건너서 시카고에 계신 건축 전문가를 8분이나 만나게 하셨다면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남가주에도 예비하신 건축 전문가분들 분명히 많이 아멘입니다. 계실 거라 믿습니다. 믿고 예 일단 그곳에 현지에 세워질 수 있는 여건들은 지금 비축이 됐는데 네. 정작 같이 세워서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 건축 전문가분들 네.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이제 코비드 직전에 이제 그 재능 봉사하실 분 외에 건축 기술로 재능 기부하실 분들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됐었는데 네. 코비드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코비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끝나면 바로 건축을 시공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조만간에 그 데카테 시의 시공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그림 이미 보여주셨지만 규모는 2층에 방 2개? 네, 이 2층 방 2개, 화장실, 그다음에 목욕탕, 밑층에 이제 거실 겸 부엌, 화장실, 목욕탕 이렇게 약 40피트 컨테이너의 그 2층 사이즈의 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딱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조금 큰 규모의 하우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큰 부담 없이 네. 함께 마음과 선교에 동역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선교 직업 훈련 학교의 운영, 네. 그분들의 강사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네, 맞습니다.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선교 직업 훈련 학교에서 또 헌신해 주실 은사, 재능 기부자분들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크고 작게 비즈니스 운영하신 분들은 다 전문가시잖아요. 예. 일단 뭐 헤어살론 운영하시고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그 아프리카는 선교를 가려면 굉장한 그 부담을 가지고 네. 각오를 하고 가야 그렇죠. 되지만 여기는 두세 시간 거리니까 큰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생업을 정리하지 않거나 자기 삶을 정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하실 수 예. 있고 주말에 네. 이미 지금 주말에 멕시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예,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지리적 여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데카테 지역이 국경 바로 근처라고요? 네. 그러니까 쭉 내려가시면 샌디에고하고 맞부딪히는 그 국경이 샌 이시디로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바로
티와나하고 밀접한 그 국경 첫 번째 검문소고요. 네. 두 번째 검문소가 동쪽으로 약 8마일 그 프리를 타고 가면은 거기 두 번째가 이제 오따이라는 데가 있고 네. 거기에서 또 한 20마일을 더 가면 데카테라는 국경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해안가에서부터 약 한 30마일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경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고아원 있는 지역은 국경 검문소하고 약 한 10분 거리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깝게 있습니다. 예, 멀지 않아서 또 부담이 덜 될 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직업훈련학교 섬겨주실 강사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안내를 추가적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제가 알 수 없는 뭐 어떤 거가 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네. 자기 생업에 관련된 거는 멕시코나 여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잠깐 말씀드리자면 멕시코는 그 북미 나프타 협정 때문에 그 나프타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무관세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티와나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반이 짧고 또 관세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많았고요. 요즘은 한국 기업 삼성정관, 삼성코닝, 삼성전기, 제가 아는 뭐 LG도 있고요. LG는 좀 멀리 있지만 그 다음에 로자리또인가요? 그쪽에는 아마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기아 자동차가 들어와서 3,000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굉장히 거기에 따른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기업들이 그 관련 기업들의 취직을 하고 싶어도 기본 여건이 안 돼서 취직을 못하는 특히나 선교사님들이 그 케어하는 그 교회에 나오는 그 동네라든가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낙후된 지역 또는 uneducated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좀 열악하지요.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우리가 키우면 건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직업 교육, 전문 네. 기술력을 좀 제공해주고 네. 그 안에 신앙을 심겨주는 일인데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 수리, 뭐 바디샵에서 종사하셨다면 그렇죠. 네, 주말에 잠깐 가셔서 또 헌신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주말에 오셔도 좋은데요. 제가 바라기에는 네. 잠깐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숙달이 기술적인 메카닉으로서의 기술이 되려면 네. 조금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임의용 기술, 그다음에 뭐 컴퓨터 운영하는 거, 네. 뭐 그런 컴퓨터만 운영할 줄 알아도 취직하기가 좋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전제품 수리만 할 줄 알면 네.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 거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중고를 고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중고품 사고 파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에 인볼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재봉 기술, 제과 제빵 또는 뭐 건축 목수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네. 그런 것들을 누구나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헌신을 원하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를 또 밟아보시고 건축 현장도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가 되시면 저희가 또 모시고 가서 현장 보여드릴 거고요. 예. 또 일면은 또 이제 나는 에스파뇰을 모르는데 스페니쉬를 모르는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환을 어느 정도 준비하시면은 한국말로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번역 다 해드리고 떠듬떠듬해서 이렇게 단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여러 교재들을 사전에 준비하면 굳이 능수능란하게 스페니쉬를 안 해도 할 수 있고요. 가능합니다. 네. 멕시코 현재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그리고 기술력 확보와 또 교육을 위해서 네. 현지에서 훈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 일환이라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이 한인 선교사분들, 평시도 선교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머무시고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숙사, 이 사택 설립에 지금 건축 비전을 품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재비 확보와 설계 조감도도 다 완료된 상태인데 일단 건축 전문가 네. 예, 동역자가 좀 필요하시고요. 이후에 추가 자원봉사 강사분들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고. 네. 제 예. 핸드폰 핸드폰 번호는 네, 562-292-5605 562-292-5605 최형술 집사입니다. 네, 562-292-5605번입니다. 네. 사모님과 개인적으로 여기서 일상에서 또 직업 가지시고 평신도로 현재
나가셔서 물질과 기도와 사랑과 열정으로 영혼들을 섬겨주고 계시네요.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최형술 선교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너무 비전이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최형술 집사님의 얼굴 뵈면 학자 스타일이신데 선교 이야기하시면 너무 열정적으로 바뀌세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네, 그 땅을 밟으시면서 섬기실 때에 오늘 나눠주실 부분 있으세요?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선교에 헌신하시면서 받으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또 받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선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어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교지를 여러 군데 밟다 보니까 멀리 나가는 선교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LA에 사는 저희들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물론 내 이웃도 선교지지만 데카테, 티후아나, 멕시코에 무려 400만 인구가 산다 합니다. 혹자는 뭐 200만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인구가 삽니다. 인구가 있는 곳은 영혼이 있는 곳은 우리의 선교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 먼저 본인이 힐링되시고 본인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단 파송 또는 선교 단체 파송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신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최형술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큰 도전 받고요. 또 귀한 건축, 현지의 직업훈련학교의 활발한 비전 나눔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562-292 5605번 562-292-5605번 최형술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요. 선교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나눠주신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리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다시 접속하시면 은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맺도록 하죠. 고맙습니다.